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수익 모델 물음표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백척간도에 서 있다, 풍년등화 같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요. 지금 이 집값,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도 이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3년 반부터 이게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이거는 그런다면은 이거는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고의적으로 집값을 올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야, 성춘아, 네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일부러 집값 올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 올라가지고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를 보잖아요.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은 이 게이트를 보면은 여기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더 좋아진 거예요. 수익이 요만큼 날 줄 알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만큼 더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지금 튕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 이면에서 주물떡주물떡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호재인 거예요. 집값이 올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 자꾸 뭐 하는 사람한테 야, 집값 좀 올려주라. 이렇게 청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수를 해가지고, 뭐 도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냥 집값 올라가게끔 날마다 기도를 하고 주수를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당금이 많아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현실화 됐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현실에서는 집값 올라가지고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과연 국민들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그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있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니까. 자, 이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세금에 어망에다가 이 가두리 양어장에 땅 갇힌 신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양도세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본전치기라도 잘하면 다행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시 고민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임대 등록을 한 사람은 그나마 이제 종부세 폭탄을 안 받는데 이분도 이제 자동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말소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려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지는 거예요. 중과 배제라도 받았으니까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지더라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잘 안 팔려진다. 특히 뭐 이런 다가구, 뭐 다세대 중에서 원룸식 이런 거는 참 팔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주택자는 괜히 적폐 세력이 돼가지고 내가 5주택이 있어도 뭐 시가가 1억 5천짜리 이거 5개 가지고 있어봐야 10억도 안 돼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뭐 해봐야 10억 조금 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실제로. 근데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이게 1억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10억짜리든 이거 구별을 안 하고 1, 2, 3, 4 이렇게 가면 무조건 다주택자. 이게 투기 세력, 적폐 세력, 세금 폭탄, 투하, 잡혀, 잡아라 해가지고 투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는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곡소리만 나는 거예요. 끙끙 앓고. 밤잠을 못 주무시다가 실제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된대요. 그러니까 단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놓으려고 해도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있나요?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계속 짱돌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주택자는 세금만 더 나요. 저도 이제 1주택자로서 20 몇 년을 뭐 살고 있는데 재산세만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다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하느냐? 이사 못 하죠. 같은 동네로도 못 가고, 원래는 1주택자는 이사를, 1세대 1주택자를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더 좋은 동네로 가기 위해서 집 한 채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그런데 이거를 이사를 더 좋은 동네로 간다면 못 가요. 세금만 더 내고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쪽도 세금 더 뺏어놓고 이쪽도 세금 더 뺏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1주택자는 또 비과세 해주는 거를 어떻게든지 안 해주려고 또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장특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쳐가지고 40% 주거 40% 보유 40%를 만들었다가 또 이거를 양도 차익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뭐 이렇게 했다가 또 2023년부터는 누가 이제 건의를 발의를 했는데 장특공을 다주택자 다 나가고 나서 실제로 1주택 된 시점, 최종 1주택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하자 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양도 차익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게 보유한 기회비용이라도 이런 게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홍준표 저 대표는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3주택 이상은 다 뺏어 강제로 매각시키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값을 지금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집값 내려갈 방법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라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가 차별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세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받으려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를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반환 대출을 못 받으니까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사를 가려고 다른 전셋집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 뜯기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좀 뭐 해보려고 하면 전세 대출 안 해준다 하지. 뭐 대출 안 해줘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도 대출 안 해주니까 주택을 소유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실수요가 이렇게 잘 안 나온다. 거래가 형성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그러면 전세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월세로 바꿔버리니까 지금 통계가 월세가 전세를 훨씬 역전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진짜 현실화됐다라는 겁니다. 그 공약, 문 대통령의 공약이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 공약 하나는 지켜진 겁니다. 전혀 못 보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자는 어떻게 됩니까? 월세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월세 내다가. 그러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내 근로소득이 월급이 올라갔습니까? 월급이 올라간 적이 없죠. 지금 IMF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시내 나가보면요, 8시, 9시만 되면요, 정막강산이에요, 정막강산.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는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폐업을 해도요, 부가세 절대 그 감면 없어요. 또 다 신용불량자 될걸요. 제가 보면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당하고. 그리고 집 하나 건지려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주택자도 어떻게든지 하나를 이렇게 다 나눠버리려 하니까 너 나누고 이게 증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이혼이라도 하든지 뭐 넌 나가서 살아라 세대 분리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살아야 행복할 건데
다 이 불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거를 조장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일주택자, 전세자, 월세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용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아졌는데 내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냐 이거죠. 안 나아졌다면 내가 더 낸 세금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누구 호주머니로 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국가가 수익 모델이다 이거예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나라 세금 빼먹고 있고 뒤에서 수익 내고 있는 이면에서 이렇게 게이트 같이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 시책이라는 게 매 정권마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세금 빼먹는 그 작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런 청렴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심을 가지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돈 뒷돈 빼먹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면 우리가 낸 세금 100원 내다가 200원 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다. 언론도 가려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에 언론이 나오는 이유가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에다가 돈이 가버리면은 침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거죠. 각 언론사마다 다 돈을 뿌려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겠냐 이거. 말해줄 사람이 없고 정치인도 같은 다 돈을 뿌려버리면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 이 편, 내 편, 정치인은 여든 야든 그렇게 서로가 견제가 돼야 되는 건 이제 견제를 안 해버리잖아. 같은 편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국민들만 이렇게 고통을 모든 것을 감수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낸 모든 고통의 비용들이 이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가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가버린 거.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는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돼지들이죠. 왜냐하면 민도가 낮아요. 민도가 자기들이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도 맨날 누구를 또 빠가 돼가지고 막 추종을 하는 거야. 추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떤 흥해야 되는데 이게 망조가 드는 기운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 공화국이라서 그래요. 거짓말 공화국이다 이겁니다.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정치인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사기꾼까지. 이 사기꾼은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요, 자기가 왜 거짓말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딱 그 뭐죠? 들키면요, 이게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변명을 해요. 자꾸 변명을 하다가 읍소를 합니다. 봐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싸가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읍소는요, 자기가 개인으로서 세력이 없을 때 이제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가 있고 집단에 믿는 것이 있으면 이게 읍소가 없죠. 변명하다가 안 되면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 빼앗나.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 상황에서 거짓말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변명하다가 말이 꼬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추접하게 변명을 해요.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추접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요. 여든 야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경연대회 같아요. 거짓말 대 거짓말. 이런 식으로. 여든 야든 다 거짓말 하고 있는 사람들,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게 이거를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아주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에서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노하는 사람이 있고 야에서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본심에 이렇게 갇혀보면 거짓말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끼리 하는 거짓말이야 뭐 다 인간이 본능의 중심이니까 본능에 마구마구 그러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키면 미안하기라도 하고 고개라도 숙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찐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습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왜?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방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고 단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같은 수익 모델 가지고 수익을 나눠 먹고 있으니 배당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고시 공부를 할 때는 막 그 답안지에다가 기본권에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권에 야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냥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는 한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답안지에다 적어놓고 현실에 들어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본권 제한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더, 사냥개 주구 노릇도 더 스스로 갖고 있고, 그런 거죠. 고시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되려고 하니까. 잘 돼보려고 경쟁을 어느 누구보다는 막 뼈저리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선수들끼리 또 배워가지고 경쟁시켜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단죄를 해줘야 되는데 단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수익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공직이 기강이 있으면은 이거를 잡아내죠. 왜 못 잡아내요? 왜? 그런데 자기가 고개 숙여부르고 못 본 척,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공직자들이 거악이 나타나면요. 나는 이렇게 뒤돌아서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서민들 이런 거는 그냥 막 도끼 눈을 뜨면서 막 장칼로 닭모가지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공직기강이 그런 식으로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이 오케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익공동체. 이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 배당을 뭔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배당을 받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오케이. 내 이익에 부합이 되니까, 내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나를 이롭게 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니까 니 편, 내 편, 니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서로가 사분오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분오열. 그러면 최소 이 노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니 편, 내 편, 좌파, 우파, 그건 뭐 언제 뭐 하느님이 만들었습니까? 뭐 당군 조선이 만들었습니까? 자기 관념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관념이. 미신이라는 거, 그런 무속이라는 거, 그것도 자기 관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잡아도 뭐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체가 있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관념에 불과한 거를, 그거를 신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 사유 능력이 부족하니까 신뢰를 한다고요. 신뢰를 하면 그게 있는 것처럼 믿어요. 믿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되는 거죠. 맹신. 그런 자들을 보고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흩어져 실체도 없는 그런 거를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선인들이 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의심해라. 그 합리적인 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유. 믿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써 뭐가 된다면 겐지즈강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떠라 이렇게 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겐지즈강에다가
강물에 목욕하면은 제가 제일 사해진다고 하면은, 아이, 거기서 논의는 물고기가 제가 제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면은 최소한의 합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유 능력이 없이 자꾸 관념에 자기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고 이렇게 있고, 거짓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전략 전술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착각을 하게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다 이겁니다.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뻔히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익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 공동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 지지 퍼센트가 많다는 거는, 많아진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차피 갈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과연 어디 있느냐. 대안이 없다는 데에서 참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꿔진다 한들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바꿔지는 것이고, 이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바꿔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절망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자기 체면에서 제발 좀 빠져나와야 된다. 체면에서 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유도 없이 왜 그렇게 내가 믿음을 주고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사유를 하고 의심해도 부족한 판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익 공동체밖에 안 된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는 그 세력들, 내로남불 세력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금 내는 납세 의무자들은 고통밖에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지금 가르쳐주고, 이 정권 하에서 그게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진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관념에서 벗어나고, 일단은 착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체면에서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제에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널리 해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